크리스마스가 이어지니까 선물이 가게 되는 거죠. 인공위성의 가능성보다는 한 번도 제대로 등장시키지 않은 3단 고체 엔진 연료로 추진되는 화성 13행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24일 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경노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네. 이제 가능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했을 때 허점을 내려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에는 가지 않지만 미국의 동맹국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중거리 미사일 시험. 연말을 편히 보내려면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뒤집으면은 언행에 조심하면 연말을 편히 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발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판단이 좀 녹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건 대표의 제의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가 아마도 미국이 새로운 셈법, 자신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번 비건 대표의 방안을 통해서 연말을 무사히 한번 넘겨보려는 것 아니냐. 사실 이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동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건 대표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대개 보게 되면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인데 이것은 뭐냐? 이 현재 미북 대치 국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책임 회피에 그런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 선물을 얘기한 것은 2017년도 5월 14일 화성 12형 그걸 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크고 작은 선물을 앞으로 미국에 자주 보내자 이 말을 쏘고 난 뒤 이번에 다시 처음 아니군요. 등장하거든요. 네. 북한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달 하순에 하게 될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지금 이 시간이 18일 새벽이니까 그러면 21일부터는 언제라도 이제 이걸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겨울에 이 회의를 하겠느냐 하는 게 초점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회의를 통해서 2018년도 4월 달 소위 말하는 제7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핵실험도 안 하고 앞으로 ICBM 실험도 안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그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폐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폐기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니까 선물이 가게 되는 거죠. 그 선물이 제가 볼 때는 ICBM일 수도 있고 네. 또 3단 인공위성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공위성의 가능성보다는 ICBM에 대한 어떤 고각 사격만 그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각 사격이 아니라 오히려 좀 거리를 좀 좁혀서 일본 열도 정도 넘어가는 사거리 한 3, 4천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쏜다면 화성 15형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등장시키지 않은 3단 고체 엔진 연료로 추진되는 화성 13행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연말 안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24일 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근데 최소한 중국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거 2014년에도 중국에서 큰 행사를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몇 차례 그랬거든요.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경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앞뒤로 뭔가 도발적 행위를 한다. 그건 굉장히 이제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네네. 이제 가능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쏘는 순간에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북한이 항상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도발한 적은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했을 때 허점을 내려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홍민 박사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굉장히 중국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서도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이걸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할지라도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갈 거고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공들여서 복원해왔던 이 북중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미국과의 견제와 경쟁 구도와의 상당히
지금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연말을 편히 보내려면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뒤집으면은 언행에 조심하면 연말을 편히 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말까지는 북한의 행동으로서의 도발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그 북한의 판단이 좀 녹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아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그 안보리 그 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제재 완화 결의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굳이 자기들에게 소위 제재의 어떤 그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발을 굳이 이 시점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그 해외 노동자 송환 그 마감일이 22일 날이 있죠. 네. 근데 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23, 24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가 좀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제3세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최종적인 22일 날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 네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저는 이제 오히려 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북한이 저기 초대형 방사포 쏘고 나니까 뭐 그거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탄도미사일이 어떤 건지 곧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조금 늘리면은 1월 초까지는 되겠죠. 정말로 북한이 ICBM 같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민 박사님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미국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탄핵 국면 자체도 있고 또 한편에 재선 레이스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과거 2017년에 그 가장 피크에 올랐던 북미의 어떤 그 갈등 구도, 소위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 얘기됐던 구도 여기까지도 사실상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결국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벌써 12월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입장 변화를 벌써 보였어요.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벌써 얘기를 했고요. 로켓만 얘기하면서 벌써 이제 그것을 깔았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컸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진다.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제재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함에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안 했거든요. 2019년 한 해 동안.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경제, 외교, 군사까지 다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축소하거나 연기해왔던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한다던가, 한미일 이 해상훈련을 한다던가, 미사일 합동훈련을 한다던가, 굉장히 옵션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중국은 굉장히 좀 딜레마 상황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좀 타결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협상이 타결이 된 건데, 혹시 북한에 도발했을 경우에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혹시 미국에게 하는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무역 협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쉽지만은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북중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도 무역이지만 중국이 또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 민주화법, 그다음에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법, 게다가 대만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안보리에서 북한이 이렇게 트리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CBM을 쏘았는데 여기서 동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하나도 도움 못 받거든요. 미국으로부터. 2017년도에도 말폭탄이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북한이 화성 15형 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군사적인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 평안 무드로 갔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은 남아 있다라고 봐요. 네.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유엔 안보리 오히려. 결의안 2375를 통과시킬 때 보세요. 2390 그 전에 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드라프트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이 ICBM을 만약에 발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까? 지금 2375를 넘어가는 수준의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정은 사실 군사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적어도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과거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취했던, 유엔 안보리가 취했던 각종 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라는 합의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